안녕하세요. 중립라이더입니다. 2025년 7월 24일 목요일. 오늘도 더워서 안 나갔어요. 주이프트 이벤트방 들었고요. 다운 언더 크레스 시리즈 프랑스의 크로아상 맵에서 달려봅니다. 지금 한 바퀴에 12.5km 설정되어 있고요. 총 3바퀴를 돌게 됩니다. 리더가 하는 말은 첫 번째 바퀴는 2.0대로, 그리고 두 번째 바퀴 때는 2.5, 그리고 라스트 세 번째 바퀴에서는 이제 오픈을 하겠다. 뭐 두 번째 바퀴 때까지는 같이 한번 팩을 형성해서 달려보자. 몸을 좀 풀어라. 어차피 달릴 놈들은 마지막에서 뛰어나갈 놈은 알아서 잘 탄 놈들은 앞쪽에 갈 테고, 그렇지 않은 인원들은 뭐 중간 후미에서 달리게 될 테니 어느 정도는 좀 팩을 유지하면서 달리려고 리더가 먼저 선빵을 친 것 같습니다. 노란색 비콘이 떠 있고요. MAP 저지를 입고 있더라고. 저도 저 저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. MAP 실제로도 저 옷을 살 일은 없다. 빈정상해서 그래요. MAP 이벤트 여러 차례 달렸지만 마지막 스테이지가 깔끔하게 DNF 처리가 돼가지고 수차례 달렸는데 열받아가지고 MAP의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옹졸해요. 저는 오래 품고 있어요. 저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건 다 흘려 듣는데, 어떤 노력을 퍼부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어떤 피드백이 없을 때는 그거는 좀 오래 안고 가요. 뭐 저를 뭐 헐뜯고 욕하고 뭐 약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데미지가 하나도 없는데, 제가 뭔가를 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떤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가 됐든 피드백이 오면은 그거는 뭐 수긍하는데, 그렇지 않다라면은 뭔가 좀 뚜껑이 열리는, 그 뚜껑을 다시 닫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. 자, 크로아상 맵이고요. 코블스톤 길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. 코블스톤 하면은 뭐 이제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죠. 네. 파리 루베가 이 코블스톤 길로 굉장히 유명하죠. 원데이 클래식 대회 중에서는 뭐 거의 일바인 파리 루베 같은 경우. 강자는 아무래도 펀처 스타일의 라이더분들이 상당히 좀 각광받는 그런 대회인데, 뭐 반더폴이라든가 반아우트 뭐 이러한 선수들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대회이죠. 네. 자, 지금 이제 아치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 스테이지 시작됐고요. 리드인 구간이 3.2km 정도 됐네요. 네. 총 36에서 33, 12, 36. 네. 뭐 40km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타고 나서는. 네. 여하튼 첫 번째 랩 시작하면서 첫 번째 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.0대로 그룹을 형성해서 달리자. 그 두 바퀴째 때는 2.5. 네, 근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저 뛰쳐나가는 인원들이 있죠. 네. 좀 말 좀 들어라, 리더가 좀 하는 말은. 어쨌든 저도 이제 팩 속에 묻혀서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않고 달리는 것으로. 근데 뭐 2.0으로 달리는데 기어비를 굉장히 좀 가볍게 놓고 좀 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2.0 때는 뭐 상당히 좀 무난한, 거의 뭐 샤방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 속에 있으면은 200W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항속이 상당하죠. 실제 필드에서 저 정도 내려면은 40km/h의 속도를 내려면은 진짜 염통이 터져라 달려야 되는데, 뭐 150W, 200W 이거 다 안 되죠. 내리막이 아닌 이상. 평지에서 제가 막 40km를 낸다 그러면은 거의 한 300W 내야 되지 않나? 200 후반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. 네, 여하튼 주이프트는 상당히 좀 사람을 현혹시킨다. 저 속도를 내가 필드 나가서도 낼 수 있겠지,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. 못 내요. 본인이 뭐 모르겠어요. 뭐 개인 능력차가 뭐 다르고 엄청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실제로 35 이상을 항속을 유지하면서 달린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. 모르겠습니다. 평지로만 구성된 데서는 사실 되게 쉽죠. 더군다나 팽날을 한다? 35는 뭐 우습죠. 뭐 완전 이제 뭐 초급
그러한 분들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뭐 한 몇 개월 탄 정도 되고 뭐 로드 이제 뭐 기백만 원짜리 뭐 기천만 원짜리 타고 이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정도 내잖아요. 한 1, 2천만 원짜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5, 40 정도는 다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, 그 정도 못 내는데 그거 타면 좀 약간 좀 필드에서 좀 쪽팔리지. 농담입니다. 뭐 본인 지갑 털어서 타는 자전거 가지고 가격이 뭐 얼마가 뭐가 중요하겠어. 그걸 타고 내가 얼마나 재밌게 타고 있느냐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. 자, 계속해서 지금 프랑스 네, 그 외곽 지역, 변두리 지역을 달리고 있습니다. 이 프랑스 맵도 좀 더 좀 많이 생겨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물론 이제 유럽 쪽이 워낙에 목가적인 분위기를 내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농장 같은 이러한 푸르딩딩한 배경 개인적으로 이러한 배경 되게 좋아합니다. 예. 그러나 좀 시가지 하긴 뭐 시가지는 네오쿄가 있고 또 다른 뭐 뉴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런던 맵들이 있어가지고 대신 할 법도 한데 건물이 조금 멋이 없어. 예. 네오쿄는 뭐 사실 그게 선호해서 달리는 맵은 아니고 굳이 혼자서 뭐 솔라로 한다, 맵을 선택한다. 선택지는 뭐 거의 저는 프랑스나 마쿠리 쪽에서도 그 농촌 지역 쪽 차라리 그런 쪽이 좀 혼자서 달리기에는 좀 눈이 좀 보기가 편하니까. 네. 저 앞쪽에 사는 몽방투죠. 네, 어저께 스테이지 네, 피니시가 몽방투였죠. 와, 어필 스테이지를 그렇게 재밌게 타는 거다. 되게 오랜만에 보네. 어택을 뭐 때리는데 어제 그제죠? 어제는 굉장히 우중 라이딩을 했었던 것 같고 엊그제군요. 엊그제 몽방투에서 와 마지막에는 프랑스 출신의 퀵스텝 선수죠. 퀵스텝은 지금 렘코가 멘탈이 빠사닥 부서져가지고 이제 이탈을 한 팀인데 오히려 그 새끼 나가니까 오히려 팀 스테이지 우승도 먹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. 네,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렘코가 내년에는 보라 한스그로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썰이 좀 돌고 있는데 결국 걔도 원데이 클래식용 선수이거나 스테이지 먹는 용으로만 되지 않을까. GC 라이더로는 조금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멘탈 쪽에서는 조금 현찮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. 지금 뭐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뭐 필리포 가나도 이탈을 했었고 계속해서 스테이지 돌 때마다 뭐 좀 기권하는 선수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. 반더폴도 뭐 폐렴으로 DNF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좀 힘든 대회이긴 합니다. 네, 3주 동안 엄청난 마일리지와 엄청난 고도 획득을 해야 되는 여하튼 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한 대회인 것은 분명합니다. 코스도 뭐 이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회복력이 얼마나 좋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. 자, 첫 번째 랩 앞쪽에 피니시 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. 꽤 긴 스프린트 구간입니다. 드리프트 내에서 700m 이상의 스프린트를 치는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스프린트 구간은 상당히 좀 긴 것으로 더군다나 코블스톤 길이고 또 평균 경사도도 뭐 한 1, 2% 정도 되는 상당히 좀 파워를 요구하는 그런 스프린트 구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저 아치 지나고 나서 살짝 이제 내리막 구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, 앞쪽에 인원들 저렇게 찢어졌지만 뭐 남은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9km 정도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는 있다. 여유는 좀 있다. 더구나 내리막에서는 저처럼 좀 무거운 사람들이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. 괜찮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어를 대신 이럴 때 무겁게 해서 쫓아가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되려 더 가볍게 놓고 케이던스를 높여서 쫓아갑니다. 높은 케이던스는 그 토크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워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. 평지 구간에서도 그 케이던스 유지하면서 이제 팩 속에 귀신같이 파고들어야죠. 피를 쭉쭉 빨아먹어야 됩니다.
전체 인원이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한 이벤트 방인데, 일단은 메인 팩은 지금 보여지는 이 팩들 한 20명 가량이 구성되어 있는 이 팩이고, 네, 앞쪽 제일 앞쪽이 물론 선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끼케야만 한 2, 3초 정도 시간 차이. 눈에 보이면은 저 정도 거리면 한 4, 5초 정도 차이고, 조금 더 벌어지면은 뭐 어쨌든 시야에 보이면은 거의 10초 이내의 시간차 거리에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남은 거리를 따지고 왔을 때 저 10초 간격을 내가 인터벌로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,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가늠해서 레이스에서 굳이 뭐 남은 거리가 뭐 한 5, 6km 이상 5, 6km 정도 남아 있는데 굳이 뭐 인터벌로 해서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. 네. 이게 팩 속에서 이렇게 잘 숨어 있다가 라스트 한 2km 정도 때부터 긴장 타면 돼요. 그때 이제 판가름 나요. 아, 2km 한 1.5까지도 내가 저 앞쪽에 그 앞쪽에 저 벌어진 인원들을 내가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이즈 나오거든.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승부 거는 거고, 이 정도는 저 앞쪽에 있는 애들하고 한번 비벼볼만 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. 근데 저 앞에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한 4명 정도가, 4명? 5명 정도가, 예, 어쨌든 그룹 라이딩을 해도 달아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마냥 쉽지는 않다라는 거. 더군다나 이제 라스트 피니시 구간은 코블스톤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파워를 소모를 해야 한다라는 거. 네, 여기 지금 저와 같은 팩 속에 있는 인원들도 잘 알 겁니다. 지금 단독으로 BH기는 조금 무리다. 갖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써야 되는 거, 그것도 계산해야 되겠고, 이 팩에서 누군가 BA를 쳐서 저 앞쪽에 메인 팩들을, 선두팩을 쫓아가는 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, 어쨌든 좀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. 지금 남은 거리가 딱 그 타이밍이에요. 자, 본격적으로 이제 코블스톤 길 진입을 하게 됩니다. 크로아상 마지막 스프린트 구간 이제 곧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평지 구간인데도 상당히 좀 뭐 속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파워를 좀 달리고 있죠. 네. 앞쪽에 비콘이 떠 있는 리더는 여기까지 저희 이제 체이스 그룹을 좀 리딩을 해주겠다고 뛰쳐나갔는데 다리가 이제 녹았죠. 이제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, 나머지 인원들이 앞쪽 최선두 인원들을 좀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데, 여기 살짝 야구르막 구간입니다. 페이더웨이트가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예, 지금 저도 이제 에어로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한번 터트리는 것으로, 예, 지금 상황에서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걸로. 와, 앞쪽에 제 팩토리 챌린지 완성한 인원이네요. 네, 전기가 지금 막 바사삭 나오고 있죠. 네. 라스트 스프린트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네. 피니시 했습니다. 네, 뭐 전체 뭐 8위 한 9위 뭐 정도로 순위 마감을 했는데, 며칠 전에 이제 FTP 설정에서 FTP 점수대를 한 100, 하여튼 200 언더로 낮춰놓고 탔는데 어저께 점수대가 올라갔고, 오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점수대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또 낮춰놔야 되는데. 낮춰놓으면 또 올라가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. 자, 어쨌든 레이스 이벤트는 끝이 났고, 뭐 나머지 40km 채우려고 뭐 리커버리도 할 겸. 네. 그러니까 어저께 레이스 한번 뛰고 나서 그 그러니까 좌측 하단부에 이벤트 나갈 거냐 어쩔 거냐 뭐 하면서 시간이 남아 있고 했었는데, 그 보니까 리커버리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. 한 10여 분 정도는 이 레이스를 뛰었으니까 좀 회복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그 리커버리 타이밍이 나오더라고요. 다시 영상을 복기를 해보니까 네,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으로. 네, 어쨌든 저는 40km 채우고, 네, 또 부랴부랴 또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